지금 이 시기에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침체장이 3년째 지속되면서 매수 심리가 거의 바닥을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끄고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지금이 거의 바닥대에 근접한 아파트들 또한 꽤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건 알겠는데 어디에 투자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앞으로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액 투자처입니다. 소액 투자라고 하면 5천만 원 안쪽이 되겠고 투자금이 적게 들면 1,000만 원 정도로도 투자가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당연히 수도권은 힘들 거고요. 추천 대상은 아직 부동산 경험이 없고 시드머니도 많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부동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부터 수도권에 좋은 입지에 투자하려고 하면 몇 년이 지나도 무주택자 상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의 아파트라도 내 이름으로 등기를 치고 세입자를 받아보고 내 아파트의 시세 변화를 경험해보면 그 어떤 부동산 공부보다 더 많이 될 겁니다. 이 경험으로 나중에 더 좋은 아파트를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지금 가격이 거의 바닥대에 근접해 있어서 더는 떨어지기 힘든 아파트들 또한 많은데요. 특히 월세만 받아도 괜찮은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보통 상가를 매매할 때 수익률이 6%만 되어도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상가에 6% 수익률이면 50만 원의 월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아파트의 경우 상가보다는 수익률이 적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도 월세 100만 원 받는 곳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6% 수익률 정도의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있고 지방 중에서도 주거 환경이 괜찮은 곳들에도 꽤 많이 있어요. 투자금이 적거나 부동산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의 경우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즉 더는 떨어지기 힘든 바닥 수준의 가격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수익률 6%가 나와서 월세만 받아도 괜찮고 여기에 가격이 오르면 더 좋은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실패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갭 투자로 접근한다면 지금 이런 아파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붙었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게는 1,000만 원으로도 투자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미 전고점 대비 30-40% 하락했고 전세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에 전세가와 매매가가 더 하락하기보다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 호재와 도시 개발을 이용한 수도권 투자입니다. 단순히 수도권에 아파트 갭 투자하는 방식을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많은 곳에 돈을 묻어두는 방식을 좋아하는데요. 주변 환경이 그대로인 곳에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 상승장이 왔을 때만 오를 것이고 그 오르는 폭 또한 적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많은 곳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 새로 생기는 곳이라거나 아니면 신도시처럼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는 시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에 의해서 계속해서 개발 압력을 가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알고 있는지와 모르고 있는지의 차이는 꽤나 큽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상승한 곳들은 어디인가요? 주변 환경이 가장 많이 바뀌고 교통이 없다가 새로 생긴 곳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2기 신도시 중 하나라서 주변 환경이 완전히 개선된 광교 신도시도 주변 환경이 가장 많이 바뀌었고 신분당선이라는 새로운 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어떤 교통이 들어올지 알고 있으면서 그 교통은 언제쯤 들어오고 또 그 여파가 얼마나 될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광교 신도시가 3배가 넘게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될 아파트를 사주면 됩니다. 광교만큼은 아니더라도 교통이 새로 생길 지역인데 아직 저렴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가격이라면 교통이 생기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지금은 부동산 침체장을 겪으면서 웬만한 부동산 호재는 다시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GTX-A와 같이 이제 개통이 1년도 남지 않은 곳들은 그 호재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착공에 들어갔는데도 아직 저렴한 곳들이 많아요.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그 호재가 가격에 반영이 안 된 곳은 투자처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침체장에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가격의 거품이 빠집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실제 계획이 실행되는 곳들은 추후에 그 교통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교통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출퇴근과 교통이 좋아지면서 가격은 오릅니다. 이렇게 이왕 아파트를 살 거라면 도시 기본 계획과 교통망에 대해 잘 알고 아파트를 사는 게 추후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업이 힘들다는 뉴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힘든 상황을 겪는 사업장들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재개발 재건축 매물의 가격이 비쌀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프리미엄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때는 지금과 같이 힘들다고 뉴스에서 떠드는 시기가 아니라 재개발과 재건축에 누구나 투자하려고 하면서 그 매물의 가격이 비쌀 때입니다. 이때는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사야 하고 결국 최종 아파트를 취득하는 비용도 비싸지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모두 알다시피 사업의 기간이 깁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순간부터 짧으면 10년에서 길면 20년 이상도 갑니다. 이 시기 동안 부동산 시장은 호황도 있을 것이고 침체장도 있을 건데요. 결국 지금과 같이 침체장에 산다고 해도 실제 일반 분양을 할 때는 호황일 수도 있고 2021년과 같은 호황에 산다고 해도 실제 일반 분양을 할 때는 분위기가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체장에 산다면 그 자체를 이미 저렴하게 살 수 있고 호황장에 산다면 비싸게 사게 되는 거죠. 결국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 침체이고 언제 호황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매매가 자체를 저렴하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매매가 자체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이고요. 실제로 수도권에는 투자금 1억 이내로도 살 수 있는 재개발 사업장이 꽤 있고 지방에는 1,000만 원 이하로도 살 수 있는 재건축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로 여러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지, 즉 일반 분양을 얼마나 비싸게 많이 해서 공사비 상승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지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지와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재개발이 되었을 때의 가치를 예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갭 투자를 해서도 괜찮은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한 원리를 안다면 남들과는 차별성이 있는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건 돈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제가 1년 동안 부동산 5채에 투자한 것도 전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차별점으로 남들과 다른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까지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금 부동산 침체장이 이어지면서 저렴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투자물은 저렴하게 사는 게 기본 원칙이기에 지금은 좋은 기회가 많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회가 있는 시장으로는 소액 월세형 아파트 투자, 교통 호재가 무시된 가격의 아파트, 부동산 침체로 저렴해진 재개발, 재건축 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